안녕하십니까. 포부채널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강한 문화가 좋은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의 경영 환경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생 기업이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는 선진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접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은 고유의 조직 문화를 갖춘 조직일수록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이런 강한 조직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조직 문화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경영층과 구성원들이 한 방향을 보고 하나의 생각과 더 나아가 하나의 행동을 이루는 조직, 이를 통해서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강한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비전과 전략, 문화가 일관되게 이렇게 얼라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로 결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장려되고 강화해서 마치 하나의 정신으로 승화되어 있어야 진정으로 강한 조직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약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약한 문화는 조직에 어떤 독특한 특별한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조직을 상징하는 로고나 이미지, 이런 것이 없고 있어도 중구난 방이라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고 말이죠. 또한 조직의 전략 수립이나 협동심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권력 게임이 질비하고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이런 조직, 이런 조직이 약한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 문화는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어떤 헌신과 몰입도가 높고 이직률이 또 낮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강한 문화가 좋은 문화일까요? 최근 경영 환경이 정말 급속도로 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이런 강한 문화가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한 문화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역기능도 있고요. 먼저 강한 문화의 장점입니다. 강한 문화에는 조직의 정체성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한 문화의 장점으로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명확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일 때에서 이것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의지가 강합니다. 조직 문화가 강하면 그것이 구조가 되고 규정이 되어져서 그것이 구성원을 저절로 관리합니다. 또한 조직 문화가 강하다면 그것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약점도 있습니다. 이 강한 문화의 약점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장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따른다는 것이죠. 특히 과거에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강하게 정착된 폐쇄적인 특성들이 결국 이런 일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이 우리의 문화, 강한 문화에 걸맞는다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재검토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례의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또한 외부인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색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와는 단절하고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강한 조직 문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플 사례입니다. 애플은 세계 최초로 소형 컴퓨터를 개발합니다. 이때 창업 초기는 벤처 정신으로 굉장히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됩니다. 이때 거대 공룡 기업인 IBM이 경쟁사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시장 지향적이고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해서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애플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벤처적인 문화가 결국 새로운 문화로 변화시키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강한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의 이런 개방적이고 좀 창의적인 이런 강한 문화가 시장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문화로의 전이가 일어나질 않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는 90년대 세계 1위의 무선 휴대폰 제조사 모토로라 얘기입니다. 모토로라는 선대 회장인 밥 갤빈이 아주 강한 신뢰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경쟁사의 출현으로 마켓 경쟁 지향적인 변화가 요구됨에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강한 인간 중시의 문화가 결국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화가 성공을 가져오는 문화일까요? 여기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강한 문화. 두 번째, 적합한 문화. 세 번째, 적응적인 문화.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문화의 특성은 어떤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강력한 어떤 실행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죠.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의 어떤 추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리더의 굉장히 의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적합한 문화입니다. 이 적합한 문화라는 것은 조직의 전략과 문화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구성원들하고 소통하기가 쉽고 또 이 전개가 아주 쉽습니다. 단기적인 변화도 아주 가져오기가 쉽고 말이죠.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이 전략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변화에 너무 치중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적응적인 문화입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환경의 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화에 대응에 아주 유연하고 고객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구성원의 성숙들을 자극시켜서 자발적 또는 자율적 이런 것들을 시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 접근과 일관성이 확보가 좀 필요하고 말이죠. 또 잦은 변화로 인해서 조직의 어떤 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죠. 결국 이 강한 문화, 적합한 문화,
또는 적응적인 문화, 이런 세 가지가 잘 믹스되어져서 조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조직 가치 또는 행동, 규범 이런 것들과 상호 연계시켜 나가면서 조직이 변화될 때마다 새로운 전략 가치를 중간중간에 반영해서 조직을 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유의 이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